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IT 기기 발달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이는 성적 호기심이 많을 때이지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70대, 50대 되신 어르신들도 여러분들처럼 학생 시기나 젊은 청년 시기에는 그런 성적 호기심이 당연히 있으셨지요. 어르신들 젊은 시절에는 썬데이 서울이라든가 또 이런 플레이보이지 같은 이런 주간지를 돌려보면서 성적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공부나 과제 할 때에도 참고 서적을 사서 공부를 해야 했고 또 책을 사서 볼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서관을 찾아서 빌려보아야 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굳이 이런 책을 찾아볼 필요 없이 IT 기기가 하도 발달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나 또 여러분들 손에 항상 들려져 있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몇 분이면 필요한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게 좋은 시대가 되었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런 IT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주는 유익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발달로 우리들에게 생활에 정말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것도 확실히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도 또 있지요. 이 그림에서처럼 손에 항상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손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런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으로 성적 호기심에 우연이든 고의든 간에 쉽게 야한 사진이나 또 야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지요. 썬데이 서울이나 플레이보이지 같은 그런 책으로만 보는 전파력보다 이런 IT 기기의 전파력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의 부작용은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보통 담벼락에 써 있는 이런 낙서 같은 것은 한정이 되지요. 그리고 물걸레로 팍팍 문질러서 지우면 그것이 또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삭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 학생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삭제하는 속도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IT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 연예인들로 이름이 알려졌던 이런 사람들, 피해 여성이 받을 고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죄의식도 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순진하게만 보이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들이지요. 왜 이런 범죄자들로 변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사건들, N번방, 박사방 사건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여성들의 신상을 알아내서 그 빌미로 협박도 하고 여성을 성노예처럼 학대한 사건들의 주범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범죄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가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 수법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카메라 같은 것이나 또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촬영하고 또 이것을 불법으로 또 합성도 하지요. 합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합성도 하고 또 이것을 유포하겠다고 또 협박도 하고 내 PC 같은 곳에 저장도 하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 또 전시도 하는 이런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신체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 이것을 합쳐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 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성범죄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범죄이지요. 몸을 건드리거나 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 이것을 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요. 이런 성범죄가 IT 기술과 결합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같은 것을 찍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몸 터치, 신체 접촉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두 번째, 이것은 피해자가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피해자이다. 이렇게 지정되지 않고 누구나 대상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범죄인 것이죠. 세 번째는 피해자 자신도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인터넷에 네 어떤 사진 떠돌아다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찾아보니까 그런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나체 사진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정도로 피해자 자신이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인식조차 하기가 어려운 범죄가 바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이죠. 그리고 이런 촬영물인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이 일단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 영구 삭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의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경로로 해서 벌어지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유입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들의 손을 떠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메라 기능도 있고 또 카톡을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기능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나 컴퓨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유포하기까지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기입니다. 이런 좋은 기기를 좋은 곳에 사용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유포하는 이런 좋은 기능들을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SNS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이런 공유할 수 있는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카톡 등 많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 SNS 좋은 기능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을 살펴보면 많은 것이 있어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뭐 책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클릭 한번 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어요.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공간, 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도 있지요. 내 사진도 마음대로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일기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가운데 또 단점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단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것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 올라온 모든 정보들이 다 신뢰할 만한 것이냐 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칫 내 셀카 사진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진에 합성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온라인으로 여성들의 신상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협박도 하고 여성들을 성노예처럼 학대했던 사건, 바로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들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정말 10명 중 9명 정도 아니면 10명 중 10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이런 보편화가 되면서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10대에서부터 50대에서의 분포되어 있는 가해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해자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걸 보면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해자도 살펴볼게요. 피해자도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50대 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역시 피해자도 10대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20대에도 절반 정도는 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10대와 20대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0대와 20대가 50대들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렇게 훨씬 많은 이유를 아실까요?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 그래프만 봐서도 50대보다 10대, 20대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IT 기기, 스마트폰 기기를 다루는 기술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이 어른들보다 또 횟수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IT 기기를 많이 다루다 보면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가해자도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20대만 따로 한번 살펴볼게요. 10대에서 20대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4%를 차지합니다. 피해자 역시도 전체 피해자의 10대와 20대에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피해자가 특히 10대, 20대에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발생을 하지만 특히 이 중에서 10대에서 피해자가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거의가 다 절반 이상 60% 이상이 10대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피해자가 10대라는 것이죠. 60% 이상이요. 그래서 10대와 20대의 피해자 중에서 10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10대 중에서 가해자가 이렇게 33%가 10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10대에서 살펴보면 가해자 664명 중에 10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0대 피해자도 역시 한번 살펴볼게요. 482명 중에서 10대 피해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많이 3분의 1씩, 3분의 2씩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불법 촬영도 한번 살펴볼게요. 불법 촬영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 피해자 또 성별을 찾아보면 이 빨간 부분이 피해자 여성 피해자인데 10명 중 88.8% 다시 말하면 10명 중 9명 정도는 여자가 피해자라는 것이죠. 또 그 중에 10명 중 1명 정도는 남자도 피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자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남자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사이버 불링, 몸캠 피싱, 또 딥페이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몸캠 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캠 피싱 유도하는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몸캠 피싱은 랜덤으로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인 척하는 사람이 상대방 남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채팅을 하다가 우리 영상으로 통화 한번 영상으로 통화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영상 통화를 제안을 하는데 이 상대방은 여자인 척하는 남자일 경우가 대다수이죠. 거의가 다 여자인 척하는 남자입니다. 이럴 때는 남자 가해자의 남자 피해자가 되죠. 이렇게 영상 통화를 처음에는 채팅하다가 영상 통화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영상 통화할 때 그 남자 얼굴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동안 만들어 놨던 여자 영상물로 대신 대체를 해서 영상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뭐 카톡 같은 걸 통해서 라인 같은 걸 통해서 또 영상 통화를 시작을 하게 되지요. 영상 통화를 하다가 가해자가 소리가 잘 안 들려. 또 이것은 내 몸 사진이야 하면서 사진 같은 것도 영상 속에서 막 보여주고 하지요. 그런데 이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소리 잘 들리게 또 사진이 잘 보이게 하는 지파일이나
APK 파일을 깔으라고 전송을 합니다. 이게 전송을 할 때 이 전송된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내 컴퓨터에 있던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다 해킹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협박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너의 보여줬던 알몸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것을 다 이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한테 다 보내겠다,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해서 돈을 착취를 하고 또 그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라 하고 이런 불법 행위를 강요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가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남성, 여성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캠 피싱 유도를 잠깐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함부로 이런 상대방에게서 보내오는 파일 같은 것을 클릭을 한다 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몸캠 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리는 예방법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모르는 사람과 랜덤 채팅이나 음란 채팅하지 말 것. 두 번째,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 같은 것을 다운받지 말 것. 세 번째, 가해자들, 범인들이 송금 돈 같은 거 요구하는 것에 대응하지 말고 바로 협박 문자 같은 것을 캡처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예방법을 경찰서에서 알려줬습니다.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는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 땅땅 쳤던 이 가해자, 이 범인이 체포되어서 2020년 작년 11월 달에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견되었을 즉시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세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지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 입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동영상 스크린샷을 찍어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웹 주소를 복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이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정말 이런 대처 방안을 잘 생각을 하셔서 도와주어야 하며 우리 모두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